바퀴가 휠이 다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인을 했어요. 바로 그냥 판매해도 되니까 뭐 그냥 거기 취소해도 우리는 뭐 금전적으로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 우리는 안 해도 우리 손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22인치로 잘못 바뀐 그 바퀴만 바꿔서 다른 고객한테 갔겠죠. 예, 그간 인터뷰를 통해 내보내드린 조립 불량이나 결함건들이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면 오늘은 다소 황당하고 어찌 보면은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문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웃어넘길 수 있을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이른바 짝짝이 휠 GB80 사진이 공개됐고 해당 사진을 촬영한 분께서 저희 측으로 따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테스트 때문에 일부러 휠을 다르게 장착한 것이라고 했던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에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보자와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보자분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문제가 된 차의 차종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현대 제네시스 GV80 모델입니다. 아, 혹시 뭐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 그런 디젤. 디젤 모델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어가기 전에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사전 연락에서 말씀 주신 것에 따르면 엄밀히 말하면은 해당 차의 차주가 아닌 해당 차를 고객에게 인도해주는 중간 관리자로 이해가 됩니다. 네네. 정확히 어떤 관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에이전시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캐피탈사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해당 차량이요. 출고가 언제 된 것이고 이 문제를 언제 처음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출고된 지는 올 초에 출고가 됐어요. 예. 2월쯤에 출고가 됐죠. 그 문제는 언제 처음 발견이 됐나요? 출고하고서 고객 인도하고 고객이랑 같이 기름 넣어가면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기름을 같이 넣어갔는데, 예. 기름을 넣고 와서 이제 집 앞에서 가족들 다 나와서 차량을 같이 이렇게 와 하면서 뭐 기능 설명하고 한참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발견을 하신 거죠. 바퀴가 휠이 다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그 전에는 운행하면서도 전혀 몰랐었는데 예. 보니까 그 옵션은 20인치로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바퀴 한 짝이 22인치가 껴 있는 거예요. 아, 원래는 20인치인데 22인치 휠이 잘못 들어간 거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차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고객이 워낙에 좀 완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장에다가 이제 차를 입고를 시켰어요. 강북에 있는. 예. 그때면은 현대 쪽이랑 이제 이 캐피탈 쪽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담당 이제 판매 영업사원이니까 같이 이제 다 만났어요. 고객이랑 같이 공장에서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고객이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해서 결론적으로는 고객의 요구 사항대로 이제 휠을 22인치로 업그레이드해서 무상으로. 예. 그러면 해당 고객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고객이 발견을 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입고가 돼서 바퀴만 22인치로 바꾼 게 아니라 아예 고객이 그냥 외장 컬러도 바꾸고 해서 차를 다시 생산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한 보름 만에 새로 생산이 돼서 나온 건데, 예. 뭐 이제 그렇게 출고가 되면서 이제 현대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이거 고객이 이거를 인도를 못 하겠다 하면 뭐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다. 이제 현대 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 차를 계약해도 뭐 거의 반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니까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이 차를 팔아도 된다. 예. 예, 이제 뭐 그런 입장이었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차를 다시 바꿔서 나가게 됐죠. 그 해당 고객은 새 차로 어쨌든 간에 다시 바꿔서 나간 거네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부분 또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이대로 이게 계약이 캔슬이 돼버리면 저는 아예 이제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토해내서 이제 그게 이제 고객한테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 현대 쪽에서는 옵션만 무상으로 장착을 해주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수당이 일부가 이제 고객 통장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객 마음을 좀 무마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사전 연락에서는 뭐 현대차 측에서는 어차피 고객은 모른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건 뭐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고객이 모른다라는 게 아니고 고객이 이 차량을 나 저기 계약 취소하겠다라고 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현대 쪽에서는. 왜? 어차피 지금 몇 개월씩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다른 사람한테 배정해서 출고해도 되니까 바퀴 잘못된 것 20인치로 다시 껴가지고 나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 이 고객이 취소를 하게 되면 다른 고객에게 나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차가 갔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휠을 다른 것으로 교체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 수리 이력에도 남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네. 그 차는 일단은 그 제조사 쪽으로 그냥 반품이 되고 새로 만들어져서 새로운 차로 납품이 된 거니까. 인도가 된 거니까. 사실상 차량을 아예 교환해 준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해당 차량에서 휠이 짝짝이로 조립된 거 외에 그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차량은 그 문제 외에는 없었고요. 예, 그 외에 지지난 달쯤에 그 똑같은 차량을 또 이제 그 출고를 했는데 예, 고객이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진 거예요. 예, 예, 또 다른 차량인데 운행 중에 시동이 꺼져가지고 저도 이 영업을 한 2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시동이 꺼져서 고객이 그 제조사랑 그다음에 이 렌트사 쪽 캐피탈 쪽으로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차를 요번에는 그 제조사에서 유례없이 어떻게 차를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지금 그 차량은 반납을 하고 지금 다시 아마 생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혹시 이 시동이 꺼진 차량 모델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까? GV80, GV80 뭐 디젤 모델이었나요? 예, 예. 예. 뭐 그 시동 꺼짐에 대해서 원인 같은 거는 뭐 이야기를 해주던가요? 아니요. 음, 뭐 그 현대 쪽에서도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알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뭐 소비자들한테 이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꺼졌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니까, 예. 예, 그냥 고객은 불안해서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교체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 동일 차종으로 교체를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오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처음에 그 휠이 바뀌었을 때 현대 쪽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 좀 현대 쪽에서의 좀 태도가 바로 그냥 판매해도 되니까 뭐 그냥 고객이 취소해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 이 차량을 판매한 담당 영업사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가고 수수료도 한 푼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고객보다도 제가 더 어떻게 보면 좀 이 제조사 쪽에다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차가 출고가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그 고객이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업사원분이 해결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는 뭐 금전적으로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 우리는 안 해도 우리 손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 돈에서 수수료에서 입금이 돼서 이게 무마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 쪽의 그 입장이 좀 되게 너무 뻔뻔하다고 해야지 될까? 뭐 좀 그래가지고 그 말씀 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해당 고객이 계약 취소를 했으면은 다른 고객한테 그 차가 그대로 넘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22인치로 잘못 바뀐 그 바퀴만 바꿔서 다른 고객한테 갔겠죠. 재조립된 상태를 모르고 그 고객은 인수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국산차뿐만이 아니라 수입차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큰 어떤 차량의 중대한 결함이 아닌 다음에는 한마디로 PDI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거는 그런 것들은 다시 재조립해서 나가도 뭐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큰 차량의 결함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고객한테 인지 없이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해서 바로 또 출고가 됐을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나 제조사 측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제조사 쪽에다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 기아 이 제조사 쪽에서 너무 그 고객보다도 사실상 좀 너무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차량에 결함이 있어도 좀 더 좀 소비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감정적으로 충분히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대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마디로 싫으면 그냥 차 반납하세요. 취소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그런 좀 태도에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휠이 짝짝이로 조립된 GV80 사진을 제보해 주신 제보자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신 것처럼 다소 황당하지만 막상 실제로 겪었다면 충분히 분노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 기사로 나간 이후 그리고 저희 영상으로 나갔을 때는 어김없이 반론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테스트하려고 끼운 것인데 또 가짜뉴스냐? 짝짝이가 아니라 일부러 끼운 것이다.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저희들의 이야기로 또다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간 말씀드렸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공적 영역이지만 사적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적 영역이면서 공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간 경험해본 바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 미디어에게는 광고료와 광고주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광고주를 비판한다든가 때로는 채널 존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 권력을 비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정치든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이른바 정치질에서도 말입니다. 저널리즘을 실천한다는 것, 지난 몇 년간 대기업의 문제들을 다뤄드렸고 최근에는 저희를 향한 따가운 시선도 생겨났습니다. 특정 기업의 문제를 보도하고 건드리면 안 될 것만 같던 권력에 대해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때 저희들의 고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론의 위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에 있으며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크게 본다면 기업을 향해서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시민사회에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전하는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토포스트는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의 입길에 오르내렸고 그 과정에서 저희의 진심이 오해 또는 폄훼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야겠죠. 저희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언론은 예로부터 동네북이라 불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북소리는 두들길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가 하면 차에 물이 차는 문제가 보이거든요.